사단장은 빼! 누가 남아요? 이 대대장들은 과연 제정신인가? 지금 덤태기를 쓰게 생겼어, 이 대대장 두 사람이. 군인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이걸 왜 장관님이 판단하시지? 금시초문인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헷갈리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나 법무부 장관인가? 그래서 대대장이 나옵니다. 대대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연관급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 상명 사건이죠. 항명 사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같이 그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요, 관심 갖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일은 묻혀버리거나 진실은 또 규명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징병제 국가에서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뭐다? 계속 지켜보고 관심 갖는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계속 진행 중이죠. 이건 ING인데, 자, 중앙일보 기사고요.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단장은 뺀 국방부 최상병 사건 대대장 2명만 혐의. 자, 여러분, 되게 재밌게 된 거예요, 이거. 사단장은 빼! 예, 혐의자가 원래 처음에 8명이었죠. 최초 8명이었어요. 사단장 포함. 사단장과 여단장 포함해서 8명이었는데 지금 다 빼. 야, 사단장이 있고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지휘체계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단장이 있죠. 그 다음에는 대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대장이 있죠. 그 다음엔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부사관들 중에서 뭐 주임원사도 있을 수 있고요. 부사관 라인으로. 그 다음에 뭐 행보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담당관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쪽은 이제 장교고요. 이쪽은 이제 부사관 쪽 라인인데요.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야, 문제가 되니까, 야, 사단장 빼. 여단장도 빼. 근데 얘네도 다 빼. 이 초급 간부들. 소대장, 중대장 다 빼. 누가 남아요? 누가 남았어요? 대대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대대장이 이제 2명 있었는데, 야, 저 대대장 2명만 이첩해. 왜 이 사건이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군인 사망 사건인데 왜 경찰한테 사건 이첩하냐 마냐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야, 대대장 2명만 경찰로 이첩해가 됐어요. 지금 다 빼고. 처음에 8명이었는데 지금 2명만 남았다고요. 그러면은 이 2명은 뭔가요? 자, 2명으로 축소해. 국방부 장관님이 조사 결과, 야, 밑에는 무슨 힘이 있냐,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얘 다 빼고, 초급 간부들이 뭘 알겠어, 다 빼. 위에는 얘는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 다 빼. 위에도 다 빼. 그럼 중간에 대대장들만 얘네가 직접 지시했고 너네는 초급 간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네가 다 책임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대장들은 과연 제정신인가? 이것을 소재의 범위를 정하는 거를 전혀 보고하지 않고 했다? 지금 덤태기를 쓰게 생겼어, 이 대대장 두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무튼 재밌게 결과를 냈어요. 2명만 하는 걸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켜 놓고. 자,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은 현장에서 병사들 직접 지휘한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됐다. 엄청 축소가 됐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분이시죠, 이분. 사단장님. 군인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자,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 국방부 조사본부, 이게 군사경찰의 최상위 상급 기관이죠. 군사경찰. 당초 임사단장 등 관련자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예, 인원수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요. 계급의 중요성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났죠. 지금 투스타에서 중령이니까 중령으로 확 떨어졌어요. 자, 국방부는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범죄 혐의를 특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혐의를 단정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 혐의 적시가 수사 개입이라던 국방부의 이날 결론에도 혐의는 또 적용됐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최소한 자기가 한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최소한 특히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까지 축소한 사실상의 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한테 내가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이거 혐의를 적시하면 안 돼. 그래서 스톱을 시켰는데 다시 혐의를 적시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2명만 과실치사 혐의 적시해서 2명만 이첩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최상병의 사망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은 현장에 있던 대대장 2명이라며 이들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과실치사잖아요. 과실범이잖아요. 그러면 직접적 인과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나? 좀 이게 계속 문장에 걸려요. 조사본부는 이들이 장하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장병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본부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건 여러분, 일단 장하 높이까지 입수하라고 했어요. 장하 높이까지 입수하라고 한 거는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그 전에는요, 1사단장은 나 보고받은 적 없다. 나 물에 입수하라고 한 적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여단장이 장하 높이까지 입수가라는 지침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최초의 소방본부랑 합의된 거와 달리 물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어요, 사단장이. 여단장은 장하 높이까지 입수하라고 지침을 줬고, 근데 대대장은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대장은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야, 장하 높이까지만 갔으면 사고 안 났는데 대대장 네가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해서 사고 난 거니까 너 책임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장하 높이까지 입수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는 것에 대한 그것은 명백한 결과인가요? 명백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병사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임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문제가 식별됐지만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를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적시하지 않고 넘겼다는 건가요? 혐의도 적시하지 않고 아예 경찰에 자료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애매해요. 사고 당일 구조활동에 임시 투입됐던 중2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은 아예 이첩 대상에서 뺐다. 빼야 되겠죠. 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입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제 서로 다툼이 있는 거죠. 자, 장관님 말씀이십니다. 국회 국방위원 전체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결론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를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걸 왜 장관님이 판단하시지?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다 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결론에 대해서는 오판이다 라고 했다. 아니, 장관님의 책무가, 국방부 장관님의 책무가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인가요? 금시초문인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장관님의 국방부, 법무부 장관님이면 모르겠는데 헷갈리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 법무부 장관인가? 헷갈리고 계신 거 아닌가요? 국방부 장관의 책무가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국방부 장관의 책무는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는 거.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에요. 장관님이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으면 군사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전부 다 주고 경찰이 판단하세요 하면 될 일이죠. 근데 왜 자꾸 처음에 8명 했다가 지금은 2명 했다가 2명 한다는 이유는 그 이야기 뭐예요? 나머지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겠다라고 들리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료를 다 빼고 2명만 준다는 거는 수사권이 없는데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장관님이 안 됐지만 국방부 장관님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혐의 적용에서 배제된 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으로 들리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아니, 이거는 장관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경찰 수사에 일부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마저 있다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대대장이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정말 지시 안 받았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이 그게 아니라면 대대장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 그래서 대대장이 나옵니다. 대대장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나? 이거 MBC 기사고요. 사단장 제외 반발, 대대장 측 혼자 지시 안 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이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억울하다. 윗선의 지시로 입수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 입수하라고 한 거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어요, 분명히. 자,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회의 내용이래요. 7월 18일 날 있었던 회의 내용이랍니다. 여단장님께서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할 것을 지시하셨네요. 강물에 들어가예요. 범인은 정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래요. 아무튼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미 119 소방본부랑 최초에 합의했던 것과 다르죠. 들어가지 않는 거였어요, 최초에는. 근데 갑자기 사단장님이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대요. 그리고 여단장은 지침을 줍니다. 구체적인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라. 무릎까지라고 안 했어요. 무릎 정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다 보면 무릎 정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허벅지도 무릎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에 들어가다 보면 무릎 정도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나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물의 깊이라는 거는 밑면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푹 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무릎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릎까지가 아니라 무릎 정도까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장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고요. 그냥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 들어가라는 건요. 무릎까지인지 허리까지인지 몸통까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단장이 아무튼 무릎 정도까지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이 대대장님께서 이제 의욕이 앞설 수 있죠. 의욕이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묵시적인지 명시적인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죠, 이분의 주장은. 자, 그러면 아무튼 이 사단장님의 지시에는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강물에 들어가. 근데 여단장은 무릎 정도라고 했고 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의 포괄적인 그 강물에 들어가에는 둘 다 맞아요. 그리고 여단장한테 대대장이 허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여단장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사단장은 들어가라고만 했지 어디까지 들어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럼 들어가. 그러면은 이 대대장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지금 누가 사단장, 여단장은 책임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이 대대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군인이야. 내가 대대장이야. 물에 들어가라는 건 매우 중요한 명령이죠. 물론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는 이분이 얘기한 것 같아요, 대대장이. 근데 승인 받지 않았는데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거는 군대의 지휘체계를 안다면 매우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대대장의 증거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이 오고 갔던 대화라면 증거가 서로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의 말을 기각시킨 거죠. 네 말은 틀렸어. 여단장과 사단장의 말이 옳아.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대대장, 두 명의 대대장만 이제 경찰로 이첩이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긴 한데요. 사실상 어렵죠.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대장 측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애시당초 이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할 것을 지시할 권한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시권은요 1사단장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육군 50사단장인가? 한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시조차 물에 들어가라는 그 지시조차 불법한 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보고 어떤 말을 골라올까 고민하다가 이 말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 정도는 다 우리 읽을 줄 알잖아요. 그죠? 52사단장인가요? 52사단장, 육군 52사단장에게 지휘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1사단장이 그렇게, 그러면 권한이 없는데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자, 언의유신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공자가 한 말은 아닌데 자하가 한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말은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한번 뱉으면요 그 말에는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말에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말에 힘이 있으려면 말에 신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말에 힘이 있으려면요 내 말에 신뢰가 있으려면 그 말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말을 한번 뱉으면 그 말이 반드시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신뢰가 없을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라는 말을 달고 살아. 근데 이혼하지 않아. 그럼 그 말은 아무도 이제 믿지 않아요. 상대방도 신뢰하지 않아요. 아, 쟤 또 저러는구나.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휘관은요, 여러분. 지휘관의 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휘관의 말. 지휘관의 말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지휘체계를 그렸지만요. 사단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단장이 있고요. 이 대대장. 대대장이 참 어려운 자리죠. 대대장도 이제 지휘관이잖아요. 무궁화 2개. 그리고 정규직이죠. 대대장부터 정규직이죠. 왜냐면 대대장이 정년이 몇 살이더라? 55세인가요? 중령이니까 중령부터 정규직이죠. 소령은 비정규직이죠. 왜냐면 소령은 45살이 정년이거든요. 45살이 나가면은 연금도 못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이 대대장 밑에는 뭐 과장들, 참모들이 있고, 대대장은 참모가 있으니까 참모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밑에는 뭐 중대장, 소대장 이렇게 있잖아요. 계급이 지휘계통이 있는데, 대대장이 꼭 중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나면 빠져나갈 확률이 너무 높아. 사단장, 여단장은 밑에는 또 초급 간부들이라서 얘네도 큰 책임을 지우기에는 쉽지 않아. 만약에 최상병 그런 이제 사망사고가 났어. 근데 중대장이 책임져. 대위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지금 장난해? 그러니까 최소한 연관급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쉬운 사람이 있으면 대대장이란 말이야. 대대장이란 계급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여단장은 보통 대령이나 원스타가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아무튼 대대장은 항상 이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일 수 있는, 그리고 책임은 온팡 다 져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휘관이 여단장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대대장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지휘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휘관이 강속으로 들어가서 수색해라고 지시했어. 근데 그 말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대장은? 그리고 대대장이 내가 그러면은 허리 정도까지 입수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단장이 알았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말을 바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말에는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단장과 여단장의 말에 신뢰가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살아야 되죠. 나도 살아야 돼. 나도 처자식이 있어. 나는 나라를 지키러 왔지 이런 거 사건 덮으러 온 게 아니야. 이거 덮으려고 나 군인 된 거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적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할 수 있어. 난 군인이니까. 그렇지만 난 이렇게 장렬히 전사하고 싶진 않아. 이건 장렬한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대대장 입장에서는 사단장 지휘관의 말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이제 개판되는 건데요. 지휘계통이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고요. 대대장이 이제 의심하죠, 항상. 저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떡하지? 그럼 나만 된통 당할 건데? 지금 이런 게 선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대대장만 모든 책임을 지인다면 이거는 엄청난 남아있는 지금 군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사건을 보고 있을 건데, 어떤 행동 지침을 주겠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겠어요? 다 녹음해야 돼. 증거를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저 사람의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어야 돼. 가장 좋은 증거가 뭐예요? 녹음해야지. 녹음기 막 붙이고 다니겠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자, 내가 이렇게 보고했고 저 사람이 승인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군대의 모습이에요.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의심하고 증거를 남겨놓고, 여단장은 사단장이 하는 말을 녹음하고 증거를 남겨놓고, 사단장은 또 위에 군단장, 나중에 막 장관 말도 다 녹음해. 그래야 살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의 유신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언의 유신이다. 매우 큰, 장차 우리 군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물론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겠지만, 이 사단장이 일단 입수하라고 했잖아요.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잖아요. 근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상식으로는 바르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 들어가라고 했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저는 이제 이 조사 결과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전투평가는 소령이 대대장이나 부대장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전투평가의 대표적인 게 법무대 대대장? 지휘관을 주지 않죠. 지휘관 견장을 주지 않아요. 법무한테는요, 법원장이면 주는데, 법원장한테는 주는데, 부대를 지휘하지 않고, 부대를 지휘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이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댓글 읽기 또 한 꼭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아니면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